안녕하세요.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입니다. 오늘은 8년 자격농지에 대해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8년 자격농지에 대한 자격요건이라든가 거주요건, 그 다음에 감면한도, 그 다음에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고객으로부터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포스팅은요, 제 블로그에 작년 11월에 게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전화가 아주 많이 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농지를 매매를 했는데 자기는 그 자격 요건이 다 충족돼서 양도세 감면을 받을 걸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격기간 계산을 잘못했어요. 이분은 이제 자격기간 계산을 자기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라고까지는 알고 있는데 취득일을 해당 그 연도 취득한 연도의 1월 1일부터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은 3월달에 하시고 5월달에 잔금을 취득을 하셨는데 4개월 정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서 그 매수자분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잘 협의가 돼서 매수인과 잔금 기간을 연장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참 다행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 자격농지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는 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년 자격농지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감면 개요를 보면요. 농지 소재지에 이제 거주하는 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양도세의 100%를 감면해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고객분께서는 이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 이 부분을 잘못 계산하셔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는데요. 이제 매매일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제 상속이나 또 증여일 경우 좀 다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양도 기간을 계산할 때는 매매는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그럼 취득일은 뭐냐? 일반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요, 등기 접수일입니다. 등기 접수일. 양도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잔금 청산일도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되지. 내가 취득한 연도 1월 1일부터 이렇게 계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뭐 통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증여 같은 경우는 수중일이죠. 수중일. 다시 말해서 수중일 등기 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 그 기간이 8년 이상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감면 요건은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되죠. 자,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자치구를 이야기합니다. 시군구,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일 경우에는 감면 요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작 요건인데요. 거주자가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 소유자와 그러니까 명의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작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돼요. 농지 소유는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아내가 경작을 했다.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 소유자는 그 부인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경작했다. 이것도 안 되고요. 아내 앞으로 소유가 되어 있는데 내가 경작했다. 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은 그 농지 소유 명의자와 그다음에 경작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나 인접 시군구 또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 정도는 해당이 돼야 됩니다. 거주 요건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됩니다. 농지. 처음에 취득할 때는 농지였는데 양도할 때 그냥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포장을 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 시멘트로 다 포장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안 되죠. 농지가 아닌 경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액 이 합계액이 연간 3,700만 원을 넘을 경우는 경제기관에서 제외를 하죠. 자, 그 다음에 감면 한도인데요. 자경농지와 대토 감면부를 합산해서 1년간 1억 원을 감면하고요. 5년간 2억 원까지만 감면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고요. 감면 제외가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 다시 말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편입을까지만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계산에서 제외, 좀 전에 설명드렸죠. 사업소득금액. 그런데 이 사업소득금액은요, 예를 들어서 농축임업소득이라든가, 농가부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외하고요. 사업소득 금액과 총급여액, 근로소득이죠.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자경기관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자경요건입니다.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를 한 토지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입증할까? 일단 농지를 구입하시면 농지원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농지원부는 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원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자경증명 확인서 이거 뭐 이제 좀 받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 비료, 면세유, 농기계, 뭐 종자구입, 농산물 판매대금 등을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 농협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쭉 전산으로 남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영수증을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이 연 3,700만 원 미만으로 다른 소득이 있지만 자경이 가능한 경우에 자경요건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주요건입니다. 거주요건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지역 그 다음에 여기에 8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택시에 내가 농지가 있어요. 우리 평택시와 인접한 뭐 오산시에 내가 거주를 하고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선거리로 30km 이내 거주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에 해당하는 시군구와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인근 연접한 시군구, 또 직선거리 30km 이내 이 거주 요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주 요건은 충족이 되죠. 이제 제촌 요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면 한도인데요. 1년에 1억 원 한도 100% 감면, 5년 동안 최대 2억 원 감면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그래서 이제 과세 기간을 보면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과세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 내가 농지를
매매를 해서 자격요건과 제출요건이 다 해당이 됐어요. 그런데 산출세액에서 내야 될 세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1억 원 한도로 감면을 받는다는 거고요. 내가 이제 5년 동안 최대 누계액은 2억 원까지 감면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8년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실무 서류가 뭘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는 농지가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개 좀 넘죠. 넘으면은 농지원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당 뭐 면사무소, 동사무소 이런 데 가면 신청을 하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불급을 수령한 내역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제 간혹 보면은요, 그냥 주변 분들한테 이제 농지를 경작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자격 인정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체가,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서류는 아닙니다만은, 반드시 또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이제, 해당 지역에 보면은 이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제 지사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양도할 때 확인서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 농기계, 농기구, 농약, 종자, 면세, 구입, 영수증 등을 잘 챙길 필요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구입할 때는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있고요. 그냥 농협에서 내가 구입을 한다. 그러면 뭐 굳이 영수증 보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산에 다 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사실 확인서라든가 이제 자격증명 이런 게 좀 필요한데요. 자격사실 확인서는 이제 해당 리에 이장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확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읍 면장이 교부미 발급을 해주는데요.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농협조합원 가입증명원이라든가 거래증명서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수매 실적 확인서라든가 농산물 판매 및 묘종, 묘목 구입 비용 영수증 같은 거. 그리고 기타 자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8년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농지 소유자 명의자와 경작자가 동일 인물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인접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근로소득 총급여와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면 안 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그 기간은 자격기간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격기간을 계산할 때는 매매와 상속과 증여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매매를 말씀드릴 때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다. 이걸 반드시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년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 이 부분은 세무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분들께 상담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면 요건과 경작 요건과 감면 한도 또 감면 제외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하셔서 좀 절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8년 자격농지 양도세 감면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토지로 복을 주는 남자 토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